북한은 지금 대해서 가하고 있는 것은 41조 경제적 제재 조치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국제법적으로는 이게 근거가 유엔헌장 39조에 근거하고요. 핵실험을 사실은 이제 2017년 9월 달에 이제 발표되고, 그리고 2018년 4월 27일이 4.27 판문점 선언, 6일이 북미 정상회담,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잘 나가죠. 한반도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갔는데,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핵 문제 등 종족적인 목표를 확실히 내놨어요. 비핵화. 구체적인 방법은 네개 맡긴다. 그 다음은 우리 열심히 이민하고 자주 만나라. 신뢰 살짝. 지금 이게 삐끗한 게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는 이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 주변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리비아식 해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장해제해놓고 잡아먹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리비아가 가다피에 대해서 시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다피가 그걸 시위를 진압을 했잖아요. 진압을 했는데 CNN이라든가 서방 언론에 들어보면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시위를. 이러니까 서방 언론들이, 야, 이런 놈들이 어딨냐, 민주적 시위를 어떻게 폭격을 하냐는데, 또 다른 방송 들어보면 폭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게 이 국제법에 있어서 국내 문제에 있어서 유엔 안보리를 사실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유엔 안보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등장한 게 R2P. 쉽게 말하면 한 국가 내에 자국 정부가 자국 국민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할 때에 다른 나라가 관여하는 것을 인도적 간섭을 하는데, 그것이 그로티우스라든가 과거에는 인정됐는데 현대 국제법에 그거 불법입니다. 인정 안 됩니다. 오로지 언약 같은 경우 유엔 헌장 51조에서 자유권이라고 이 외에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한 게 R2P라는 방법으로 들어갔는데,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평화적 시민들을 희생자 보호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그 시위대 희생자 보호하고 난 뒤에는 가다피를 추적해가지고 왕궁까지 가가지고 왕궁도 파괴하고 가다피를 결국 살인해버렸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서방 언론도 이건 뭔가 잘못이다. 목적이 그 평화적 시위대 보호에 있는데 개인 원수를 저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유엔 결의의 위반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란도 그렇고 주변 많은 나라들이 도대체 미국이 하는 이 결의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바탕에 뭐로 나타나냐면 북한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로 가지고 계속 미국의 속내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 이름이 16명까지, 나는 유엔 결의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16명까지 이렇게 지명하는 제재는 나는 이게 일치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컨들이 이것들락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불량한 사람하고 접촉한다는데 그런 사람도 그렇고 뭐 다 그냥 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사작전입니다. 국제법에서 연좌제입니다. 세컨드 포인트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느냐. 이걸 피해가는 방법은 이 제재가 이래 많지만은 제재 27조와 101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또 제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재의 목적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유지, 영내 평화입니다. 물론 제재의 1차적 목적은 WMD,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안정, 이겁니다. 4.27 선언 이후에 북한이 하는 여러 가지의 행태들은 이 유엔 결의의 제재를, 해석을 1차적인 목적인 WMD의 비확산이라는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후자인 궁극적인 목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영내 안정, 이런 쪽에 더 방점을 둬서 이 제재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 그러려면 이런 주장을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느냐? 나는 4.27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누가 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 누가 자잘못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꼬였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가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분단이 되고 우리 삶에 행복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마치 북핵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북핵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북핵 문제와 제재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구조적으로 갖고 있던 분단과 또 불신이라든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풀어야 된다. 결국은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선언이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의 순서가 그렇다는 아니냐. 싱가포르 선언의 1조는 새로운 북미 관계죠. 2조는 바로 평화체제입니다. 3조가 비핵화고 4조가 유해송환입니다. 유해송환은 자체 두고라도 1, 2, 3 순서로 보면 당연히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가 온다면 비핵화가 해소된다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재가 없다면 제재는 아무 의미 없이 제재는 안 해줘도 된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미국이 1조, 2조를 해주면 제재는 당연히 해소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국이 새로운 북미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역 대표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식 수교가 맺어서 대사관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하물며 연락사무소만 들어간다고 손치더라도 미국이 빈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갖고 들어가냐면 컴퓨터 갖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조차도 벌써 미국 스스로가 연락사무소 하나 만드는 것만조차도 지금 이 제재는 무너지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북미 간의 불신이 사라지고 평화체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제재는 따라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마치 비핵화 있고 제재라는 이 두 가지를 갖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프레임 자체가는 분명히 미국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자기가 1조 북미관계 개선 그 다음에 평화체제 이야기 해놓고 지금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사실은. 제재를 굳이 명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조항인 관계 개선에서의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조항인 연락사무소나 두 번째 평화체제를 시작하기 위한 종전선언 정도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재 문제하고 상관없이 제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따라가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선언을 맺어놓고 북한 입장에서는 저는 3조를 어느 정도 갔다고 봅니다. 예,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1조 2조에 대한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알고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약속했던 거,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 구도로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은 무조건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갔다 와서 안 지킨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큰 사건은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그 싱가포르 선언 속에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4.27과 그 다음에 있었던 9.19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냐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9월 공동성명을 한번 돌아가보겠습니다. 평양 공동성명 5조 2항입니다. 5조 1항이 바로 동창리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게 5조 1항이었고요. 5조 2항이 뭐냐면 싱가포르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주면 북한은 영변 핵 폐기와 같은 그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상응 조치라는 게 아마 제재였을 겁니다. 제재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대통령이 끝나자마자 어디를 가셨는지 아세요? 유럽을 가셨어요. 기억나시죠? 끝나자마자 바로 유럽을 갔어요. 유럽 가서 뭐 하셨어요? 돌아다니시면서. 제재 이야기로 돌아다니셨죠. 제9월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음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현재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신고라는 어떤 그 갈등을 뛰어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만들어버린 게 바로 5조 2항이에요. 5조 2항이에요. 무슨 뜻이냐? 벌써 이 조항은 남북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남북이 5조 2항에 서로 합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이에요. 합의한 사항을 가서 미국 하노이에 가서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가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5조 2항을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는 지켰어야죠. 누가? 우리가. 미국을 설득했었어야죠. 설득할 자신 없으면 5조 2항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국면을 알아야만 지금 나가고 있는 제재 문제가 어떻게 고여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지금 북한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정부가 하는 어떤 것에도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정부가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구했죠. 미국한테는 셈법을 바꿔라. 두 번째 우리한테는 너희들이 지금 미국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자주력을 바꿔라. 자주력을 바꾸라고 해서 뭐 한미동맹 깨라 그런 의미로까지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북한의 중에 택일을 하라? 북한이 그 정도로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남쪽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좀, 곤란함, 불편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자기들한테를 좀 배려하고, 북한에 대해 생각을, 북측을 좀 생각하고, 이런 어떤 좀 더 생각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부정함에 대한 섭섭함이 존재하는 거죠, 사실. 이번 정부가 촛불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남북관계가 가는 것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북미관계의 조금의 불편함과 불이익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저는 시작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날아가고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가장 안쓰러워요.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중요해요. 이 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그거예요. 남북관계로 생길 수 있는 불편함과 불이익, 이것을 감내하고 조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 대외적인 무슨 뭐 유엔이 어떻고 이런 어떤 외부적인 간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어렵더라도 저는 결국은 남북 강자적 분토를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자적 분토를 추진하는 데 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보법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국보법이라고 표현하지는 넣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보법으로 가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까지 가는 것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의 연구원을 할 때라도 아직도 노동신문 못 봅니다. 아침에 몰래 봅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도 본 뽑잖아요. 몰래 노동신문을 봤어요. 그렇잖아요. 범법자입니다. 제 학생들이 다 범법자예요. 아니, 정부가 바뀌었고, 이게 바뀌었는데, 아니, 북한의 방송과 출판물의 자율 유통 및 접근도 허용을 아직까지 2년 동안 되는 동안 안 해놓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래놓고 무슨 교류를 하고 지원을 하자?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재를 해제하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정보가 소통돼야 되고, 언론이 소통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가는 그것도 제재가 해제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국보법이라고까지 할 거 없지만 이런 지금 잘못된 북한의 정보 유통이나 이런 것까지 이런 나도 빨리 하루속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많은 사람들이 북핵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쌍방 간의 신뢰 문제라고, 불신의 문제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는 쌍방 간의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맞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다시 핵을 개발할 거라는 불신 때문에 제재를 해제 안 해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지만, 저는 미국이 북한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머니 때문에 저는 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북한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제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통일 섹터를 대북 제재 해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추진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트랙터를 보내는 것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품앗이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품앗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민중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특히 농업 부분에서 일손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품을 나누는 일이 바로 품앗입니다. 남과 북은 남이 아니고 하나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끊어진 남북 관계를 잇는 데 있어서 농민 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영위해왔던 품앗이가
바로 민족의 동질성을 좀 회복하고 하나 되기 위한 가장 어떤 기본적인 뭔가 좀 사업이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통일트랙타 품앗이 운동본부로 명칭을 좀 정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트랙타를 보낸다 이 의미를 넘어서 통일 경작지를 공동으로 구성을 하고 트랙타는 그 경작을 위한 품앗이를 위한 하나의 농기구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트랙타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요. 사실은 이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대한의 그 대응 제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국보법은 이번에도 제가 이제 국보법에 대해서 혼선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민간철 정부 의회 부분에서는 전혀 대북 부분에서 접근할 수도 없고 교류할 수 없으니까 이건 엄청난 대북 제재 사실은. 제재를 통해서 북이 손들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망상이 지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6월 말일 나올 때 트럼프에게 요구하는 그런 촉구를 한번 남북 관계는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는구나, 그렇게 한번 해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대북 제재 문제를 이게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들, 사실 대북 제재 얘기하다 보면 국가보안법 얘기도 나오고 언론의 과제 얘기도 나오고 정말 다양하게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의 목소리가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